안녕하세요, 미스터불입니다. 저번주에 현대사료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현대사료가 마주할 것으로 보이는 우회상장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카나리아 바이오의 우회상장이 과연 성공적일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참, 제 채널은 급등주만 찝어주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급등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추후에 제 영상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회상장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회상장은 영어로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 뒷문으로 증시에 상장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IPO나 직상장과 비교적 신속한 상장 절차를 밟게 됩니다. 2010년 이전의 과거에는 자기자본, ROE, 매출액 등 여러 측면에서 신규 상장보다 상장 요건이 느슨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네오세미테크를 비롯하여 합병을 이용해 우회상장을 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회상장 요건이 신규 상장 수준으로 엄격해져서 해당 요건이 신규 상장에 비해 느슨하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신규 상장에 맞먹는 까다로운 조건의 합병 우회상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펙, 즉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우회상장이 2010년에 도입되면서 스펙 우회상장이 우회상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펙이 주된 우회상장 루트가 되었으며 합병을 이용한 우회상장은 주주들이 좀 더 신속하게 자금을 유동화하길 원하며 기업 합병 등으로 상장 기업과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회상장의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합병, 스펙, 영업 양수도 계약 등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비상장 회사가 상장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대사료에게 기대되는 합병 우회상장의 성공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08년에 있었던 합병 후 우회상장의 모범 케이스입니다. 이 당시 셀트리온은 5만 리터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 3위 계약 대행 생산업체 CMO 기업이었죠. 장외 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은 적이 있을 정도로 셀트리온은 많은 기대를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알캠은 컴퓨터 본체의 녹색 기판 있죠. PCB 회로 기판에 쓰이는 약품을 제조하는 그저 그런 전망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과 오알캠 사이의 시너지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오알캠과의 합병을 승인받은 2008년 당시 작년 2007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던 펀더멘탈이 건전한 회사였기 때문에 우회상장 이후에도 상장 폐지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오알캠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2008년 5월 20일에 처음 셀트리온의 합병 발표가 있은 이후로 무려 10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쳤습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5일 이전이니까 상한가라고 하면 15% 상승입니다. 합병 발표 이전에 3,260원 하던 주식이 6월 9일 기준 14,700원의 고가를 찍으면서 주가가 거의 4배 이상 증가한 모습이죠. 다음 성공 사례는 2014년에 카카오와 다음에 합병 우회상장입니다. 이 합병은 꽤나 성공적인 합병으로 평가받습니다. 2014년 당시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성장이 완성화된 상황이었고 게임 플랫폼 성장만이 각광을 받던 때라서 라인으로 해외를 쥐고 있었던 네이버에 비해 증권사 입장에서 상장 주관 매력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생각한 수는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으로 다음에 검색 서비스와 컨텐츠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카카오톡은 편리한 메신저 앱에서 컨텐츠도 보유한 재미있는 SNS 어플이 되었고 그 이후의 성장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당시 합병권에서 존속회사였던 다음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참고로 합병 후 우회상장의 존속기업은 스펙 상장을 제외하고는 상장회사가 존속기업입니다. 법적으로는 역합병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2014년 5월 26일 종가 78,100원에서 다음날 상한가를 쳐서 89,800원이 되었고 한 달 뒤에 거래소가 카카오의 우회상장을 승인한 날에는 카카오는 118,300원으로 주가가 약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전에 5대1 액면 분할을 한 걸 감안하면
2014년 10월 1일에 합병하기 전까지 주가가 거의 3배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공 사례로 2006년 한국사이버페이먼트와 시스네트의 합병 우회 상장입니다. 이 합병으로 태어난 한국사이버결제는 2014년에 NHN이 인수하는 바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되어버렸죠. 이 한국사이버결제, 한사결은 안전거래 서비스인 에스크로 서비스나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결제를 중개해주는 벤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죠. 당시에 PG 사업도 했습니다. 시스네트를 설명드리면 그 편의점 가면 포스기 있죠. 그 포스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포스는 한국어로 판매 시점 정보 관리라고 하니까 포스 시스템이라면 물건을 판매할 때 매상이나 재고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겠죠. 사실 벤 기업인 한사결은 굳이 포스 시스템 사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벤 사업은 이 포스와 카드사를 중개하기만 하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병한 지 반년쯤 지난 2006년 7월 31일 날 포스 사업부를 분할해버렸습니다. 사실상 회사를 바꿔치기 한 셈이죠. 그렇다면 시스네트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NHN 한사결의 과거 주가 추이를 보시면 과거 시스네트의 주가 추이를 알 수 있는데요. 2005년 5월달부터의 주가 상승은 당시 한국사이버페이먼트가 윈스테크넷이라는 테크 기업과의 합병 우회 상장을 도모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때의 시스네트의 주가 랠리는 한사결이랑 관련이 없는데요. 이때는 시스네트의 바이오 기업 인수와 함께 바이오 테마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할 부분은 오른쪽 사진의 2005년 11월 1일부터인데요. 별다른 지분 인수 없이 주식 교환을 통한 흡수 합병이었기 때문에 11월 9일에 있었던 합병 의결 공시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네트는 이미 바이오 테마로 주가가 엄청나게 뛴 이후였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와 같은 주가 급등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장 폐지된 기업들의 정보이기 때문에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LED 기업인 네오세미테크는 당시 태양광 테마로 크게 각광받던 주식이었습니다. 합병 승인 이전 해의 매출과 순이익이 1000억 원, 230억 원 정도로 알려지면서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던 모노솔라와의 합병권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는데요. 개발비와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놓고 회사는 자산 처리로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온 쪽으로 처리를 하기 원했지만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적게 나오는 회계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한치도 양보할 수 없었던 네오세미테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으며 상장 폐지를 맞이해야 했죠. 네오세미테크는 모노솔라와의 합병으로 우회 상장에 성공했는데 모노솔라의 주가 추이는 어땠을까요? 2009년 6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모노솔라의 주가는 4,000원 초반대였는데 거래 정지 하루를 제외한 5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8,160원이 되었습니다. 우회 상장의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상장회사의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더해 상장 프리미엄이 얹어지기 때문에 크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실패 사례입니다.